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초청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기호 4번 무소속 강세창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기 시장 후보자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님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시 유권자들이 이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대로 좌석 순서에 따라 강세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세창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50만 시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의정부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의정부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많은 규제로 지역 발전을 억제당해 왔습니다. 우리 시 주변 남양주시를 비롯해 고양시 등은 이미 80만에서 100만 대도시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진 반면 의정부시는 현재 제대로 내세울 콘텐츠조차 없는 도시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도권의 북부 거점으로서 우리 시가 받아온 다양한 불이익을 일거에 해소하고 의정부시를 일시에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와 서울시 통합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원기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시장 후보 김원기입니다. 의정부는 지금까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고 경제와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최근 문화와 교육 그리고 관광과 생활체육 등 모든 면에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정부시에 새로운 기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6월 1일 그날은 우리 의정부시에 50만 시대를 여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신한 경기도의원 3선 출신의 경기 북부 최고의 지방 정치 전문가, 정책학 전문가 김원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고 힘없는 그러나 꿈과 비전만큼은 청사진만큼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저 김원기를 의정부 시장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새로운 기록을 저는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30년을 함께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경기도의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활해 왔었습니다.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일꾼인가,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입니다. 의정부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정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12년 주거 환경이 더 나아졌습니까? 지난 12년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지난 12년 교통이 더 편해졌습니까? 저는 의정부 현장 공부를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속에서 문제와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 생활 속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의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의정부가 지닌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를 위해 3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경기도 행정이부지사, 국무총리실 정무과장, 의정부 부시장으로 일했습니다. 중앙정부, 경기도, 지방정부 모두에서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의정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바램과 희망을 모아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 주제에 따른 공통 질문을 제가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2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가 그동안의 부정적인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기업이 없어 청년들이 외부로 이탈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군 공여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김원기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우리 반환 공여 구역과 주변 환경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중장기적 개발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개별 사업을 추진해서 여가 생활 보장과 시가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공여지 활용 방안의 기초입니다. 저는 이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 공여지를 안보 테마파크로 개발을 해서 각종 체험관과 DMZ 체험 관광 벨트와 연계된 숙박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역사적 안보와 가치와 시설 재산 가치의 중요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평화와 안보 테마의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K 밀리터리 사업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명 힐리 테마 공원과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여유롭고 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 산악연과 바이오, 그린 모빌리티 등 의정부 시민의 뜻을 다시 묻고서 제4차 산업 인재 양성의 전당을 세우는 친환경 첨단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43호선을 확장 개설 공사를 통해서 도시 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미군 공여지를 잘 활용해서 의정부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군 공여지에 물류단지를 넣지 않겠습니다. 미군 공여지를 통해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가능동에 위치한 캠프 클라우드에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양주 포천에는 가구 섬유 공장들이 많습니다. 의정부의 디자인 산업을 육성해서 인근 도시의 제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미래 산업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학교를 유치해서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스 스탠리에는 대기업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캠프스 스탠리는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생활 환경이 뛰어난 주거단지가 인근에 갖고 있습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께서 경기 북부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의정부 캠프스 스탠리가 경기 북부 반도체 공장 유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의정부를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직장과 주거 공간이 가까운 직주 근접 우리 의정부도 가능합니다. 의정부 시민들께서 의정부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세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의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미군 부대 시설로 인해 많은 제약과 규제로 피해를 받았으나 이제는 정말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공되어야 할 미군 공유지들이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선정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민간 사업주들에게 제공되어 아무 의미 없는 아파트와 혐오시설 단지로 바뀌고 그 과정에
각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미군 공유지에 진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지금의 모든 사업들을 전면 보류하고 장기적 시각으로 차근차근 분야별 교수, 전문가, 경제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활용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캠프스테니만큼은 디즈니랜드나 삼성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반드시 유치하여 의정부시를 경기 북부 제1의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세창입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교통수요 폭증에 따른 시내 광역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대중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GTX C 노선, 지하화와 지하철 7, 8호선 연장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김동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침에 출퇴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버스가 만석이어서 지각해 보신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의정부의 철도 교통망은 남북을 연결해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밀락, 고산에 신도시가 개발되었지만 의정부의 동부 쪽에는 미처 철도망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정부의 동서 연결망도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안에서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했고 밀락에서 의정부를 가는 것보다 밀락에서 서울 가는 것이 더 수월한 것이 현실입니다. 철도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7호선 노선 신설과 8호선 연장을 통해 의정부 송산권의 철도 교통망을 연결시키겠습니다. GTX C 노선 조기 착공을 통해 강남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를 증차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철도 교통망 구축에 비해 버스의 증차와 버스 노선의 확대는 비교적 단시간 안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의정부 곳곳을 더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핵심입니다. 지난 30년간 행정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조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서 의정부 교통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아침에 10분 더 잠잘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세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의정부의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광역 교통 대책으로는 먼저 선거철마다 모든 후보들이 광역 철도에 대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대규모이고 시간이 정말 무진장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공약들은 한마디로 빌공짜 공약이 될 확률이 10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새로운 공약보다는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 사업,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 교외선 운행 재개, 수도권 급행 철도 GTX C 노선 등의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교통 대책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경전철 순환선을 완결시키고 각 역마다 버스나 택시와 편안하게 연계할 수 있는 환승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강세창입니다.
네, 다음은 김원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이미 며칠 전에 의정부 핵심 교통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그 두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내부적인 그 요인을 보면은 주민의 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 공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흥선과 녹양역을 경전철의 지선을 추진하겠다는 거, 또한 GTX 신호선을 명품 테마 역사로 개발하겠다는 거, 또한 마을버스 노선과 버스 노선을 정비하고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인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교통에 또 차량의 주차에 편리함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또한 구리와 포천의 고속도로가 이 통행료가 현저하게 가격이 높습니다. 이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의 허브를 위적인 요인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룡 IC를 조기에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녹양과 고양시를 이어서 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전철 8호선은 연장하는 남양주에서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이 연장선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KTX 의정부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고산이나 이 밀락지구에 종합버스 터미널과 공항 터미널을 유치시켜서 우리 47만 의정부 시민이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함 받지 않도록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드시 이 꿈을, 이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의정부시의 주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고산지구 인근 복합문화단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설, 장암동 하수처리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강세창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당초 복합융합단지가 들어오려던 자리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축 허가가 되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무언가 특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당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문제없이 적법한 허가라면 그때 가서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운전면허 시험장 건은 제가 알아본 바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하는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하여 의정부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강세창입니다. 네, 다음은 김원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도의원 시절부터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고산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이 내용을 당론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반대와 전면 백지화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에 몰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화에 따른 후속 조치는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이 고산지구가 상업 중심지의 개발 계획과 복합 문화 융합 단지와 연계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봉 면허 시험장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저희 의정부 을 또 갑에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은 일관되게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취소를 행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안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도 이 도봉 운전 면허 시험장에 대해서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암동 하수 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인구의 팽창으로 해서 필요한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 위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장암동 하수 처리장으로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동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2분입니다. 의정부가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화가 나 있고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저의 입장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고산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역의 도로를 대형 물류 트럭들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의정부의 미래는 물류도시가 아닙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처음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장암동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 교통의 요지입니다. 의정부 성장의 핵심 지역입니다. 의정부의 땅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장암동 하수종말 처리장의 민영화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소각장 이전에 대한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의정부의 주요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정부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정부 시장이 된다면 의정부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협치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의정부시장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들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이며 공약 발표가 끝나면 차례로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지고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을 한 후보의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씩,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김동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저는 의정부의 일자리 확충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스탠리 등의 부지에 대기업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북부의 세계 굴지에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정부는 서울에 인접해 있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락 고산지구 등의 쾌적한 주거 환경도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경기 북부 반도체 공장 유치의 최적 도시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반도체 공장 유치와 연계해서 지하철 7호선 신설 추진과 8호선 의정부 연장을 동시에 이뤄내겠습니다. 7호선 장암, 밀락, 포천 노선 신설 추진을 통해 밀락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7호선 연장 도봉산 옥정 노선의 1호선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옥정에서 포천으로 이동하는 노선을 취소하고 장암에서 탑석, 밀락을 지나 포천으로 직결되는 노선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께서 장암, 밀락, 포천 노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셨고 해당 노선에 대한 포천 지역사회의 지지도 높습니다. 의정부 포천 경기도가 뜻과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노선 변경을 건의하고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초, 중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의정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황이 보입니다. 한쪽으로 교육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정부는 단일 학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도 학교 신설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들이 밀접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의 이전과 확대 신설을 통해 더욱 쾌적한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의정부는 정말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부에 새로운 기회들을 끊임없이 만들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강세창 후보께서 김동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아유 뭐 워낙 그 뭐 공약이 여기 보니까 뭐 이거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이게 뭐 이마트도 아니고 뭐 코스트코도 아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게 하나 있으셔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를 위해 행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취득하였어도 백지화를 할 것입니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저는 백지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산동 물류기지가 들어간 것은 고산동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전면적으로 다른 그런 행정조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초는 교통시설이 많이 유발하지 않는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기지는 교통시설이 굉장히 교통수요가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일반 주거단지와 50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교통 영향평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꼼꼼히 따져봐서 해제할 필요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의정부시가 출자한 기관입니다. 저는 충분히 원칙에 맞지 않게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에 맞게끔 철회하고 취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세창 후보, 김동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 발언에서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허가 취소한다고 했었는데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취득하였어도 이게 백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동근 후보 답변 부탁드리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쳤을 경우 가정에 의한 저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에 따라서 저는 분명 사업자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출자한 기관에 의해서 추진되는 일이라면 그 협상력은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허가냐 아니냐의 여부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속하는 것이 우리 고산동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나은 것이냐, 의정부의 경쟁력에 더 나은 것이냐 아니냐는 관점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협의에 의한 철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기 후보께서 김동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김동군 후보님 오랜 시간 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하려 믿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아시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일반 사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면은 막대한 네. 우선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 김동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서 삼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취지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은 그건 저의 발표를 너무 과도하게 잘못 오해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요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에 LG 필립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평택에 대형 반도체 회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인에 대형 반도체 회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인, 평택, 파주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기 후보, 김동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요, 사기업이 들어올 때는 국가 주도의 사업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 들어온다면은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송전탑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7호선 아까 포천 노선 말씀 주셨는데 이미 옥정 포천 구간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 상반기면은 끝이 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 김동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대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올 때 국가주도 사업이 된다라고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 공감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대규모 반도체 사업이 들어오는데 왜 국가주도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정부시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해서 그 유치 계획을 만드느냐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전기가 들어오면 송전탑 문제를 걱정합니다. 왜 송전탑은 지상으로만 와야 합니까? 지하로는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리고 7호선 노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공사가 옥정 노선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걸 중단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건 큰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옥정까지 1단계 공사는 이미 진행된 것은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가는 2단계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을 중단하고 포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새롭게 변경하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노선을 허든 것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된 것은 가고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경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하신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강세창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지요. 발언 시간 3분 드립니다. 예, 강세창입니다. 제1의 공약은 의정부시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로의 편입 및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통합으로 의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립사이버대학교 설립을 해서 학비를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4차 산업에 기반한 시립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해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고품질 실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실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시립 무료 요양원을 설립하여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바람직한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원가 분양하겠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갖다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이러지? 그리고 전 의정부 교도소를 이전하겠습니다. 의정부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캠프스텐이 본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놀이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현 의정부시청 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놀이방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스테니에 대해서입니다. 캠프스테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디즈니랜드 혹은 삼성 에버랜드 같은 가족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생활형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내며 수도권 관광 인구의 대거 유입함으로써 의정부시를 경기 북부 제1의 관광 도시로 성장을 시킬 겁니다. 8번째, 의정부 어디서나 전철역으로 연결되는 고급 순환버스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9번째, 일명 공공자전거를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명 따릉이, 고양시에 일명 타조라고 불리는 공공자전거는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시내 젊은이들의 커뮤니티에서 공공자전거 도입을 요청하는 토론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 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시민들에게 건강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창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원기 후보께서 강세창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우리 강세창 후보님 많은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고요. 시립사이버대학, 저희들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정부 지역의 대학이 설립된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다만 대학이 이전은 가능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방안을 가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글쎄 저는 그 일반 대학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립사이버대학, 그러니까 사이버대학 같은 거는 저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했던 거고, 그리고 시장이 어떤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이 세상에 안 되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고, 뭐 검수완박 같은 건 뭐 그 말이 되는 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뭐 이게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저 알아본 것이고요. 저는 강력하게 시장에 어떤 명예를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창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뭐였었죠? 네, 교도소 이전입니다. 네, 원래 이 교도소는 제가 뭐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별 그렇게. 그런데 이 캠프스테니에다가 제가 대규모 그 테마파크를 설립하겠다는 어떤 그 공약을 하다 보니까
그 테마파크 옆에 교도소가 있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원기 후보, 강세창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는데요.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가장 파격적인 우리 공약을 발표해 주셨어요. 의정부와 서울시의 통합. 저희들은 경기 북부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경기북도 설치와 또 과거에는 의정부 양주 통합이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이 서울시와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정부 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또 경기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강세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의정부시가 뭐 땅도 좁고 먹거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의양동 통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저 양주에서 뭐 반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정부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금 양 옆에 남양주가 한 80만 거의 100만 다 되고 고양시가 한 100만 되고 양주 뒤에 가라막고 있고 의정부 어디 뭐 움직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의정부 그 있잖아요. 배드타운 아니면 부대찌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서울시하고 통합하는 길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건 뭐 이런 추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우통벗고 덤비면 못할 게 없습니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시장은 정치인이에요. 안 되는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뭐 서울시장하고 협의하고 뭐 그 의회 설득하고 아니면 우리 주민 투표하고 그때 강세창이 나서가지고 추진하면 이건 된다고 무조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유비가 뭐 나가서 직접 싸움합니까? 제갈공명이 뒤에서 작전 다 짜는 겁니다. 이 강세창은 의정부에 똑똑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디테일한 것은 맡기겠습니다. 전 무조건 통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기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김동근 후보께서 강세창 후보에게 질문하실 기회 드립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강세창 후보께서 무주택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후보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가능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입니다. 얼마 정도의 규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는 추정치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뭐 예. 것도 강세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뭐 어차피 도시공사 설립이라는 건 뭐 어렵지 않고요.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걸 확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무주택 아파트 원가 분양 뭐 이런 걸 지금 뭐 어디다 뭐 이걸 갖고 어떻게 저 예산을 지금 세웁니까? 저는 다만 지금 그 우리가 그 가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캠프 카일이라든가 그것도 뭐 문제가 지금 많아갖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면은 무슨 또 뭐 더 다른 땅을 좀 찾아가지고 뭐 얼마든지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전 있다고 봅니다. 걷다 직접 우리 의정부시에서 시행을 해서 그거를 뭐 원가 분양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들어간 거 다 빼고 원가로 드리면은 분양을 하면은 의정부시도 뭐 손해 볼 게 없고 그래서 그거 뭐 지금부터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이건 좀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예산입니다. 김동근 후보, 강세창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실 시간 드립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강세창 후보는 또 의정부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도소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려고 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공약을 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 대안부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 혹은 대안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런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 대한 강세창 답변 후보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뭐 적법한 절차에서 건축 허가를 난 건물도 무조건 백지열을 한다 그랬는데 뭐 이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전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의정부가 무슨 뭐 혐오 시설 뭐 쓰레기장입니까? 군사 시설, 미군 부대 모든 게 다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도소까지 몇십 년을 있어요. 왜 의정부 시민이 그걸 갖다가 감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의정부 그동안 희생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꼭 우리한테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서 분명히 저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어디가 될지는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갖고 있는 보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 저기 김동군 후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저는 이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발언 시간 한 30초 남아 있는데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 열기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오. 발언 시간 3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의정부에서 교육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도의원으로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김원기가 50만 시대를 준비하는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저는 50만 시대 의정부 시민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33대 주요 공약과 100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전철 8호선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경전철의 흥선과 녹양지선을 추진하고 회룡 나들목을 조기에 개설하고 교유선 복선화와 광역 급행 철도인 GTX 신호선까지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수준을 확 높이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교육과 보육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해왔었습니다. 이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더욱더 행복한 세 번째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확대 보장과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치매 전문 병원과 호원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또한 녹양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또한 녹양동의 법원과 검찰이 이사간 그 부지에 우리 의정부의 빙상의 메카인 또한 스포츠와 연계된 교육 연계형 스포츠 컴플렉스 타운을 조성해서 새로운 경제의 가치를 유발시키겠습니다. 시민에게 네 번째로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불통이 아닌 반드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말 일 잘하는 시장으로 시민들께 인정을 받겠습니다. 5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연대해서 경기 북부 혁신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힐링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약속을 꼭 지키는 김원기가 시민 여러분께 함께하겠습니다. 예, 김원기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동근 후보부터 김원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의 산업구조의 특성 등 또 의정부의 현재 경제 조건 등을 생각해 볼 때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기 후보께서는 혁신성장 산업 유치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기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네, 우리 김동근 후보님 말씀 주신 내용 아마 저와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의정부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 또한 아까도 좀 더 질문을 드렸지만은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의 유발로 인한 생산 시설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 주도형의 산업을 유치시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김동연 도지사 후보와의 일맥상통한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의정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 유치하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국방과학시설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반도체가 아닌 최첨단의 공해가 없는 그런 시설과 하이테크 높은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 주신 테마파크 공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정부 시민으로서 삶의 휴식을 누리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호수가 있는 테마파크 공원이라는 그런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금호동의 축성역 옆에 있는 지역도 들 수가 있고 또 장암동에 있는 수락산 지역도 들 수가 있고 호원동에 있는 지역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김동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시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후보께서는 교외선의 복선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선이 운행 재개를 시작할 때 몇 량을 가지고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는지 아십니까? 교통 수요가 확보가 되질 않아서 겨우 근근히 몇 시간 만에 한 대씩 다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외선 복선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홍기 후보에게 답변할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가 의정부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방문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의정부가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 경기 북도가 설치되면 의정부가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교회에서는 신촌과 백마와 의정부와의 추억의 거리였습니다. 인구를 유발시키고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원선의 중심축이 의정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정부는 경기북도 설치로 인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0만의 대도시라는 것은 과거의 중소도시의 규모가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라는 것은 행정의 편리성과 그동안 광역 행정정부가 갖고 있던 도가 가지고 있던 행정의 권한이 이제는 기초단체 시장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인허가 문제가 시장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정의 편리성과 구청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다 갖추어진다면 고양시와 양주시를 이어가는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의정부의 꿈의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강세창 후보가 김홍기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 후보님도 역시 그 김동근 후보처럼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아주 최고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 백지화를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홍기 후보 이에 대해서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 고산 물류센터는 정말 과거 우리 그 시 집행부가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행정의 절차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권에서는 행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동안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은 일관되게 고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많이 논의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전면 백지화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용어를 썼죠. 전면 백지화를 재검토한다. 재검토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하자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전면 백지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은 현재의 부지가 아닌 이 기업체의 그 사장에게 기업주가 되겠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시키는 것. 또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시의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그 물류센터가 고산동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 고산동의 물류센터가 이전한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고산동의 비전과 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사업지를 형성을 시켜서 이제는 백지화뿐만이 아니라 꿈을 갖는 그러한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네. 강세창 후보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립니다. 30초 드릴게요. 결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연 100만 원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게 이제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그 청년 기본 소득 연 100만 원 청년 기본 소득인데 청년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을 보는지, 그리고 의정부에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네. 김홍기 후보 답변할 시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도의원을 10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청년과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희 의정부시가 연 53%가 넘는 복지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은 이 복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보육과 노인복지의 예산입니다. 실제적인 청년과 아동에 대한 예산이 현저하게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강세창 후보님의 청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의정부시만의 일방적인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 후보께서 만들으신 공약과 저희 의정부시의 공약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기는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매칭에 의해서 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갖추는데 면접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면접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그러한 작은 예산이지만 청년들에게 면접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수당을 만들어주고, 어쨌든 우리 의정부에 있는 젊은 층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과 꿈을 갖고 청년이 의정부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네. 977억이 들어갑니다. 네. 예산을 봤는데. 예, 그 부분은요. 그 됐습니다. 부분은 이제 나머지 상호 토론할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 준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강세창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 진행하겠습니다. 강세창 후보 시작해 주시죠. 시간 5분 드립니다. 아까도 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청년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로 보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숫자 가지고 뭐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산을 세우려면은 보니까 이게 일단은 청년 연령하고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거주를 하는지가 일단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 그 공약을 만드실 때 청년 연령하고 그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그걸 한번 그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김홍기 후보님한테 하신 거죠? 김홍기 후보님. 예. 네, 이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 캠프에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암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청년의 저희들이 연령층을 일반 대학생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정한 소요액은 의정부 시만이 이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많은 정책을 보면은 경기도와 의정부 시가 함께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예산이지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 공약을 봤을 때는 이게 시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옆에 가로치고 뭐 도비, 국비, 뭐 시비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삼선 의원을 하신 경기도조례에 의하면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우고 다니세요. 그리고 참고로 그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97,71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들겨 봤더니 977억이에요. 약 한 거의 1,000억이 다 되는데 의정부시 예산의 한 1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공약을 할 때는 예산 정도는 해놔야 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질의해봤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요. 제가 결혼 정년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의정부 시만의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의 우리 정책 사업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이 액수라는 것은 분명히 의정부시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 2분뿐이 있으니까. 안 남았는데 아이고 예. 우리 또 김동군 우리 후보님은 또 저랑 또 동문이고 그래서 세게 못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하철 7호선 장안 밀락 포천을 왜 연결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하는 게 어디 지금 8호선이가 대진대 앞으로 가나요? 이거 대진대 앞 쪽으로 가는 거를 바꾸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암에서 밀락을 거쳐서 포천으로 가게 되면 대진대 인근을 거쳐서 포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노선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포천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포천의 종점에 대해서는 현재 양주 경계에서 한 8km 정도 위까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조금 더 대진대에서 조금 더 위쪽인데 그것은 구체적인 향후 예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뭐 송우리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던데 그러면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소고개를 넘어가나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밀락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축소고개 그 인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노선 같은데 우리 뭐 워낙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이게 굉장히 난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혹시 뭐 용역회사라든가 이런데 한번 컨펌이나 좀 받아본 적이 혹시 있는지요? 이것은 잠정적인 추계를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기존에 옥정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터널 공사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터널 공사는 문제가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이 훨씬 더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시간 준수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원기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후보 시작해 주시죠. 역시 시간 5분입니다. 네, 우리 김동군 후보님, 저와 같이 경기도에서 오랜 시간 행정부 집행부로서 저는 견제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많은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을 드리면은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 후보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는 과다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명한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랜 공직자 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7호선에 대한 문제 아까 기존에 우리 이미 공사가 30% 이상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그 탑석에서 우리 양주까지 이어지고 포천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락을 통해서 포천까지 연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관되게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7호선의 노선 변경과 역신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만 남는다면은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7호선 포천까지 연장하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면은 많은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이 합니다. 지금 볼 때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불과 진행되고 이 공사를 2, 3년 만에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8호선은 작년 그 6월 달에 김민철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이미 그 추가 검토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7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8호선은 남양주 별가람에서 의정부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이 선상에서 저희 당 포천시장 후보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사항은 남아있지만은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탑석에서 밀락을 거쳐서 포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이 7호선보다는 8호선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동근 후보님께서도 이게 7호선이 아닌 8호선을 통해서 우리 밀락을 거쳐서 포천으로 가는 것이 연결될 수 있다면 함께 동조해 주시고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네, 우선 반도체를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수도권 과밀역 지역에 권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등 뭐 부담 같은 것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유치를 통한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난관을 도파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호선의 기존 노선에 있어서 지금 기존의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 공약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7호선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연장 노선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장암에서 탑석을 거쳐서 탑석에서부터 이게 답변은 제가 대답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아니 뭐 그건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그러면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이어나가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저한테 아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네네. 답을 안 한다는 네네. 것이 이상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삼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삼성과의 구체적으로 협약서라든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공문서가 오고 갔다거나 이러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내시는 보도자료 제대로 안 읽어보시는가 봅니다. 국내에 대기업 반도체를 유치한다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유치하겠다라고 했지. 그렇다면 아까 삼성이 아니고 SK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래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저희 유권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빈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거 때 늘 이제 공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환심을 사요. 저는 이제 어떤 비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어떠한 공약을 할 때는 문서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우리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부족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근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후보 시작해 주시죠. 역시 시간 5분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협약서가 있는 것들 그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원기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원기 후보께서는 고산동의 물류센터 조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또 말 바꾸기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선 3월 2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들이 합의해서 시민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수정하는 행정을 해나겠다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 18일 유튜브에 올라온 TV 인터뷰에서는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5월 19일 또 시민단체연합회에서 김원기 후보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후보께서는 현 예정부지 건립은 완전 백지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부지에서는 건립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또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을 사무실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예, 시의원이 됐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됐습니다. 저기 전면 분명하게 백지화라는 저희들 얘기죠? 그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면 그리고 백지화라는 아까 얘기죠? 말씀드린 예, 그 됐습니다. 저 시민단체의 사회자님, 내용은 이 토론은 제가 주도하는 전혀 토론입니다. 예, 예. 합의되지 자, 답변 않은 좀 해주십시오. 내용입니다. 예. 제가 주도하는 예, 토론입니다.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의정부의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김용기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이 있을 겁니다. 제 선거 공보도 갑니다. 거기에 고산동 물류센터 공약에 대해서 뭐라고 기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아직 배달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후보께서는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계속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에게 공약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입장은 뭔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표시를 반대 했습니다. 전면 백지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면 백지하죠? 예,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캠프 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000억대 특혜 의혹으로 사업 담당자 A 과장에게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원기 후보님? 사업 담당자 A 과장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과 저와의 내용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우리 시장이신 시장님께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 고위원- 답변에 제가 좀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시장이 내용입니다.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자기 판단 기준이 없다. 지금 이것이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 저희에게 내가 어떻게 대표할 사안이 생각하느냐를 아니다. 말씀드린 게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언론에 말씀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에게 입장 표명을 하시죠. 아니 질문을 좋습니다. 이 내용을 자,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자, 두리뭉실 말씀하신 건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안병 시장은 사업 담당자 A 과장을 해임하기는커녕 국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시장을 직위해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방공무원 임명령의 34조에 말만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자는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40일도 안 남은 현 시장이 부시장을 직위해제한 이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서는 우리 의정부 시청 공무원 노조가 발표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잘못했다는 말이죠. 네. 안병 시장 처분 분명 잘못된 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되면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인수위가 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인수위에서 종합적인 행정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각 후보자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먼저 김원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벌써부터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5년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의정부만이라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국민의 지엄한
회초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모든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은 저는 일관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또 고산 물류센터에 대한 문제도 작년부터 저희 당은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음해 세력들이 거짓된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SNS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가 원문을 분명히 공개하면 그러한 내용을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의 모든 행정은 시민과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분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은 50만 시대를 준비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아픔을 가장 누가 먼저 알고 있는 그런 행정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시민과 소통했던 지방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새로운 50만 시대의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근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에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지난 1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일관된 입장으로 시민을 위해 행동했고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걸어온 사람만이 의정부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김동근을 의정부 시장으로 뽑아주시면 시민과 협치하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의 도시 의정부를 위해 가장 옳은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김동근이 의정부 시장이 된다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저 김동근이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세창 후보께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의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제가 의정부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의정부 서울 통합하겠습니다. 강세창 찍고 서울시민 되십시오. 의정부 4번 타자 강세창입니다. 끝입니다. 네, 모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